자, 이렇게 13곳을 쭉 살펴봤습니다. 정리하는 차원에서. 사실 뭐 지금 쭉 얘기하신 거에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, 그래도 주비 씨가 이렇게, 주비 씨 근데 진짜 재작년 작년 진짜 평생 갈 책방 거의 다 가시지 않았어요? 그냥 문득 13곳 뭐 이렇게 다 접촉하시고 그러려면 프로그램 다 하시고. 이 책방 분들과 같이 사업을 한 게 2021년도부터니까 한참 더 오래됐죠. 전이네. 4년 됐죠. 4년. 명실상부 원주 책방 전문가. 그러니까 그래서 모신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방과 또 함께하면서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좀 체득하고 느끼신 점도 네. 있을 것 같아서 뭐 우문일 수도 있지만 이 동네 책방의 이제 매력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? 우리가 왜 굳이 교보문고 뭐 원주엔 없지만 뭐 북스타문고도 옛날에 다 있는데 대형 서점 있는데 동네 책방을 이렇게 찾아서 인스타까지 확인하면서 이 네이버지도 예약까지 하면서 가야 할 이유가 뭘까?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?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 다정한 북살롱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 26개, 7개 정도의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한 200분 이렇게 가까이 되게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어요. 근데 그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던 건 동네 책방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? 어떤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? 그리고 질문이 필요한가? 있었군요.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몇 개를 넣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던 거는 일단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책에 대해서 그냥 내가 혼자 읽는 게 아니라, 왜냐면 혼자 읽을 거면 사실 그냥 이북으로 읽으면 되고 교보문고에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 오잖아요. 우리 그쵸. 집까지. 네, 맞아요.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어떤 책을 읽는 문화를 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. 왜냐면 독서 모임들이 갈 수 있는 고정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책과도 친화적이어야 되고 사람들도 언제든지 어떤 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그 동네 책방이 되어주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, 두 번째는 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동네 책방은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서 꼭 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이야기나 아젠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들을 생각하면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점 공간인 거죠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냥 우리가 도서관이나 일반 서점에서 만날 수 없는 또 다양한 책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잖아요. 독립출판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. 우리가 어떤 관에서 이미 세팅해 놓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술가, 기획자,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조금 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되게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책방이 꼭 우리 일상에 함께 존재해야 결국에는 내가 책방을 가지 않더라도 그런 문화들이 조금 더 이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책 친화적인 어쨌든 환경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은 거 도서관과 비교를 해주셨지만 도서관도 책 친화적이죠.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너무 이제 친화적이죠. 독서 모임이 진행되기도 합니다. 그쵸. 관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. 근데 그런 관주도의 도서관은 어쨌든 비슷비슷하잖아요. 뭔가 이런 맞아요. 요새는 뭐 의정부 음악도서관처럼 독특한 것 시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공간에 특별한 정체성이 느껴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앞서 13곳을 쭉 설명해 주셨지만 너무나 이 책방 사장님의 배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그 스타일이 반영된 공간도 너무나 다채롭게 다 다르고, 그러니까 어딜 가도 똑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. 도서관은 어딜 가도 똑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책 친화적이지만 가는 곳마다 또 개별적으로 다른 어떤 정체성을 품고 있다, 매력을 품고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책방을 한 번쯤은 가볼 필요가 있다. 맞아요. 도서관은 뭐 어디에나 똑같지만 여기는 여기밖에 없는 거다, 이 책방은. 네.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. 그 저도 이게 제가 카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카페 공간이 그나마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개인의 취향이
반영되는 그리고 그게 발현되는 좋은 공간의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 보면 작은 카페들이 인기가 많은 것도 그 카페만의 매력들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작은 카페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그런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공간의 취향이나 이런 매력들이 담겨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카페뿐만이 아니라 그런 작은 동네 책방들도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 우리가 뭐 원주에서도 갈 곳이 없다, 놀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작은 공간이지만 각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의 매력을 지닌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야 우리도 더 일상을 더 재밌고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 매력이자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게 이제 지역을 다채롭게 하는 거죠. 우리가 뭐 교보문고가 하나 원주에 딱 들어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알라딘 중고서점이 크게 들어설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그쵸? 있겠지만 네. 그러나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원주에만 있는 오로지 독특한 이런 동네 책방이 한 10곳, 20곳, 30곳 생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도서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두 분 말씀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되는 거고 관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앞서 설명을 쭉 들어보면은 공간도 궁금하지만 일단 사장님이 궁금하네. 도대체 어떤 분이 있을까? 네.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다 드는 너무 거잖아. 재밌다니까요, 진짜. 그런 거를 보면. 그리고 그런 사장님과 대화가 통하고 또 그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모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? 그러니까 계속 파생이 되는 거죠. 네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서 음.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듭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책방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마 뭐 북토크라든지 아니면 또 그 독서 모임 중에서도 오픈해서 하는 모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공지해가지고 이제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채롭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.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체부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도 또 출판사일 수도 있고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하니까 사실 원주에서 어떤 유명한 다른 서울에 있는 작가님을 만나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책방에서 그런 역할들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뭐 문체부라든지 이런 관에서도 책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. 요즘 많이 깎았지만 네, 맞습니다. 안타깝게도. 더 많아져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우리도 책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여서 이런 소식들을 받아보시면서 이왕이면은 책을 구입할 때 책방에 주문해서 만약에 내가 이 13곳 중에서 아니면 더 많은 곳 중에서 내가 애착이 가는 책방을 하나 골라서 그곳에 단골이 돼서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해서 받아보면서 관계를 맺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맞아요. 저도 저번에 책 살 때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저는 보통 사는데 저번에는 한번 그 지인분이 같이 동네 책방에서 사자 그래가지고 코이노니아에서 이제 책방 걷는 토끼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뭔가 더 약간 이렇게 읽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뭔가 뿌듯함을 느껴요. 좀 맞아. 맞는 느낌인가 싶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요. 뭔가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그래도 함께 이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간다 그런 네. 느낌도 들고 맞아요. 되게 오만해 보인다. 되게 아니 근데 작은 그냥 소비로 저는 근데 중요해요. 그런 작은 효능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새해에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또 오늘 동네 책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. 오늘 주빈님 덕분에 이 원주의 정말 다채로운 동네 책방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아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매력에 한번 다들 빠져보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더 있어요? 네.